종가집은 원래 그런 거다 그러셨죠. 18년 동안 단 한 번도 누가 옆에서 같이 해준 적이 없었어요. 올케 손 좀 봤어? 완전 아줌마 손이더라. 우리는 절대 저렇게 되면 안 돼. 올케는 원래 그런 일 하는 사람이니까. 올겨울 종갓집 마당 한가운데 붉은 김치 국물이 눈처럼 하얀 땅을 뒤덮었습니다. 한 남자가 숨을 몰아쉬며 김장통을 두 손으로 번쩍 들어 올립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건 고춧가루랑 배추가 아닙니다. 제 아내 손에서 쥐어짜낸 18년치 눈물입니다. 커다란 통이 바닥에 떨어지는 쿵소리와 함께 배추와 양념이 사방으로 튀어나갑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릅니다. 딸들은 김치 국물이 튄 옷자락만 내려다보며 아까운 표정을 짓습니다. 시아버지의 고함이 마당을 울립니다. 이 자식이 미쳤나? 부모 앞에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하지만 남자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붓고 갈라진 제 손으로 향합니다. 저는 김치 국물에 젖은 손을 부끄러워 감추고 싶었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김장통 하나가 뒤집힌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종갓집 큰 며느리로 살았던 한 여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동적인 사연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 52, 이름은 오미정입니다. 결혼과 동시에 이 집 종갓집 큰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하신 첫마디. 우리 집은 손이 많이 가는 집이야. 그래도 내가 손이 빠르고 야무져 보여서 참 다행이다, 미정아. 큰 며느리가 든든해야 집안이 버티는 거야. 그땐 그 말이 칭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몇 해 지나지 않아 그 말의 진짜 뜻을 알게 됐습니다. 큰 며느리가 든든해야 집안이 버틴다는 건 힘든 일은 모두 큰 며느리 몫이라는 뜻이었죠. 이 집 김장은 늘 300포기 안팎이었습니다. 매년 배추가 산처럼 마당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산을 깎는 사람은 언제나 저 혼자였습니다. 큰 며느리는 집안 살림의 기둥이야. 큰애는 몸이 약해서 오래 못 서 있어. 둘째는 손이 귀하고, 막내는 아직 어리고. 내가 그래도 건강하잖니, 미정아. 시댁 형제는 넷입니다. 큰 형님은 허리가 안 좋다며 조금 서 있다가 방으로 들어가 눕기 일수. 둘째 형님은 손톱에 돈이 많이 들어갔다며 내일이 상하면 안 된다는 이유로 장갑만 만지작. 아가씨는 아이 학원 스케줄을 핑계로 늘 가장 늦게 와서 가장 먼저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저는 어쩌겠나. 내가 큰 며느린데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10년, 15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터진 그해 겨울. 김장 전날 밤 저는 또다시 이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배추 280포기. 작년 김장 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손이 부어서 젓가락도 제대로 못 잡았던 그날. 올케 손 좀 봐. 완전 아줌마 손이네. 김장하면 다 저렇게 돼. 어쩔 수 없지. 우리는 조심하자. 핸드크림 열심히 발라야 해. 제 손을 보며 웃던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큰 형님, 올케, 내일 몇 시에 가면 돼? 너무 일찍 가면 아침 못 먹고 가는 것 같아서 11시쯤 갈게. 둘째 형님, 올케, 나 내일 예약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 미안. 11시 30분쯤 갈게. 아가씨. 올케 언니 애 학원 보내고 갈게요. 12시 되겠네요. 그래도 저희가 가면 금방 끝나잖아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김장은 아침 7시부터 시작인데 시댁 식구들은 11시, 11시 30분, 12시. 결국 새벽부터 아침까지는 제 혼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녁 때 시댁에 들렀을 때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미정아, 내일 배추 절이는 건 내가 좀 해줘. 얘들이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어 하잖아. 내가 일찍 일어나는 거 익숙하니까. 그렇게 해주면 내가 나중에 따로 챙겨줄게. 따로 챙겨준다는 말. 18년 동안 한 번도 지켜진 적 없는 그 말을 또다시 들었습니다. 네, 어머니. 남편이 물었습니다. 내일 혼자 하는 거 아니지? 큰 누나들 다 온다며? 응, 다 온대. 좀 늦게 오긴 하지만. 얼마나 늦게? 11시쯤?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새벽부터 아침까지는 당신 혼자네. 내가 회사 반차 쓸까? 아니야, 괜찮아. 당신 이번 주 중요한 거래 있잖아.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한테까지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은 잠든 것 같은데 저만 혼자 이 마당에서 배추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물에 젖은 배추 박스를 끌어다 놓고 큰 대야에 소금물을 풀어 한 포기, 한 포기 담가 올립니다. 손끝은 이미 감각이 없고 발끝은 시려워서 신발을 벗고 싶었습니다. 20포기를 절이자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40포기를 절이자 손이 부르트기 시작했습니다. 60포기를 절이자 무릎이 떨렸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 안 자고 있었네? 뭐 하고 있어? 응, 그냥 내일 김장 준비 좀. 금방 들어갈 거야. 내일 김장인데 나 약속 미룰까? 당신 혼자 힘들잖아. 아니야, 괜찮아. 내일 아침에 큰 누나들 다 온다며. 다 같이 하면 금방 끝나. 그래도 마음이 걸리네. 괜찮다니까. 나 이제 이 집 며느리 18년 차야. 이 정도는 눈 감고도 해. 걱정 말고 푹 자. 전화를 끊자마자 제 다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입에서는 괜찮다고 했지만 손은 떨리고 무릎은 이미 하루 종일 쪼그려 앉아 있던 탓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괜찮다고만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저 혼자서 오늘 밤 안에 절여놓지 않으면 내일 아침 김장이 시작될 수 없으니까요. 큰 며느리가 기둥이라고 했지? 너 하나 믿고 하는 거야. 그 말이 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100포기를 넘기자 손가락이 쥐어짜는 듯 아팠습니다. 150포기를 넘기자 등이 굳어서 펴지지 않았습니다. 200포기를 넘기자 눈물이 났습니다. 매운 것 때문인지 슬픈 것 때문인지 저도 잘 몰랐습니다. 밤이 물러가고 새벽이 왔습니다. 몸은 이미 젖은 수건처럼 축 늘어져 있었고 손은 완전히 주름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양념을 만들고 마늘과 생강을 까고 파를 다듬어야 했습니다. 마늘 100통을 까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생강을 갈면서 손가락이 베었습니다. 피가 났지만 물로 씻고 밴드를 붙이고 다시 일을 계속했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멈추면 내일이 시작될 수 없으니까요. 아침 9시. 저는 이미 배추 절이기를 마치고 마늘과 생강, 양파를 잔뜩 갈아 큰 대야에 양념을 섞고 있었습니다. 고춧가루를 붓는 순간 코끝이 화끈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마당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어머, 벌써 이렇게 해놨어? 미정아, 너 몇 시에 일어난 거야? 그냥 좀 일찍이요. 얘들 오기 전에 먼저 시작하지 말라니까. 같이 하는 맛이 있어야지. 뭐, 이제 와서 어쩌겠어. 그래도 얘들 오면 같이 하는 척은 해야지. 같이 하는 척.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네, 어머니. 오늘은 11시까지 다 모인다고 했어. 너 혼자 다 하면 얘들이 섭섭해하니까. 섭섭해하다니요. 저는 새벽부터 6시간 넘게 일하고 있는데 섭섭해할 사람은 시댁 식구들이라니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0시가 되었습니다. 마당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10시 반이 되었습니다. 옳게 금방 가 라는 문자만 왔습니다. 11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 양념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고춧가루, 멸치액젓, 새우젓, 찹쌀풀. 큰 대야에서 묽게 섞인 양념을 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올해도 뭐 다르겠어? 11시가 조금 지나서야 큰 형님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방금 일어난 듯 화사한 화장에 깨끗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옳게 나왔다. 저는 새벽 2시부터 9시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큰 형님은 마당을 한 바퀴 돌며 김치통들을 구경했습니다. 아이고, 벌써 이렇게 해놨네. 진짜 대단하다, 옳게. 대단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잘했다는 그 말. 오셨어요, 큰 형님. 곧이어 둘째 형님과 아가씨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3명이 모이자 마당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둘째 형님이 손을 내밀며 자랑했습니다. 옳게, 이거 봐. 내일 새로 했어. 어때? 손톱에는 반짝이는 보석 장식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12만 원짜리야. 진짜 비싸지? 이거 망가지면 안 되니까 오늘 조심해야 돼. 장갑 2겹은 껴야겠어. 아니다, 3겹 껴야겠다. 둘째 형님은 제 손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손은 이미 붓고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손톱 밑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가락 여기저기에는 밴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가씨가 커피 3잔을 들고 왔습니다. 언니들, 커피 사왔어요. 요즘 이거 줄 서서 사는 거래요. 한 잔에 7,000원이야. 3잔을 내려놓더니 자기들끼리 하나씩 나눠 들었습니다. 제 앞에는 아무것도 놓이지 않았습니다. 올케 언니는 원래 커피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손에 양념 묻어서 못 마실 것 같아서요.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마실 시간이 없었던 것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손에 양념이 묻은 건 제가 새벽부터 혼자 일했기 때문인데 말입니다. 셋은 마당 한켠에 돗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김장 인증샷 찍자. 요즘 이런 거 올리면 좋아요 엄청 받아. 맞아. SNS에 올려야지. 우리 집 김장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사진을 찍는 데만 15분이 걸렸습니다. 각도를 바꾸고 조명을 조절하며 수십 장을 찍었습니다. 이 각도는 내 얼굴이 너무 크게 나와. 다시 찍자.
아, 내 머리 날렸어. 한 번 더.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양념을 계속 섞고 있었습니다. 올케도 와서 같이 찍어. 저는 손에 묻은 양념을 대충 닦고 억지로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속 제 얼굴은 피곤으로 가득했지만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큰 형님이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올케, 사진에서 좀 더 웃어봐. 너무 피곤해 보여서 분위기가 안 산다. 사진을 다 찍고 나자 시댁 식구들은 다시 돗자리에 앉았습니다. 수다가 이어졌습니다. 요즘 날씨 진짜 좋지 않아? 김장하기 딱 좋은 날씨야. 맞아. 너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우리 작년에도 이맘때 했었나? 응, 맞아. 작년에도 이맘때. 작년 김치 진짜 맛있었어. 올케가 정성껏 담가서 그런가 봐. 정성껏 담갔다는 말. 저 혼자 새벽부터 담갔다는 말은 하지 않으면서요. 올케, 우리 잠깐 쉬었다가 할까? 아침도 제대로 못 먹고 왔어. 저는 아침은커녕 어젯밤부터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게 배고프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마당으로 나오셨습니다. 얘들아, 좀 해야지. 올케 혼자 하고 있잖아. 큰 형님이 일어서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지금 하려던 참이었어. 근데 우리 점심 먹고 하면 안 돼? 배고파 죽겠어.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알았어. 안에 고기 시켜놨으니까 들어가서 먹어. 삼겹살이랑 목살 다 시켜놨어. 시댁 식구들이 벌떡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와, 고기다. 엄마 최고. 올케도 들어와. 전 괜찮아요, 어머니. 지금 손 씻기가 좀 그래서요. 그래. 그럼 나중에 따로 줄게. 차가워지면 맛없으니까 우리 먼저 먹을게. 나중에 따로 준다는 말. 18년 동안 들어온 그 말이었습니다. 차가워진 고기를 나중에 혼자 먹으라는. 잠시 후 안에서 웃음소리와 고기 굽는 냄새가 났습니다. 이 고기 진짜 맛있다. 어디서 샀어, 엄마? 동네 정육점. 사장님이 좋은 고기로 골라줬어. 역시 엄마야. 고기 고르는 눈은 확실해. 당연하지. 엄마가 몇 년 산 줄 알아. 올케 거 남겨놔야 하는 거 아니야? 아, 맞다. 조금 남겨놓자. 근데 올케 지금 바쁘니까 우리가 먼저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맞아. 올케는 나중에 천천히 먹으면 되지. 저는 마당에서 혼자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손에 양념이 가득해서 뭘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입안에서는 침이 고였지만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1시간 후 시댁 식구들이 배를 두드리며 나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아, 배불러. 고기 진짜 맛있었어. 큰 형님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올케 거 남겨놨으니까 나중에 먹어. 근데 좀 차가워졌을 수도 있어.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돼. 차가워진 고기를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으라는 말이었습니다. 고마워요, 큰 형님. 제 입에서 자동으로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와서 다행이지? 올케 혼자 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어. 맞아. 우리가 도와줘야지. 도와주러 왔다는 말. 아침에 배추 한 포기 절이지 않고 양념 한 번 만지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큰 형님이 장갑을 끼며 말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 배추 한 포기를 양념에 넣더니
금방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나 좀 앉아서 해야겠다. 서서 하니까 허리가 너무 아파. 돗자리에 앉더니 배추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양념을 발랐습니다. 10분에 한 포기씩, 저는 서서 1분에 한 포기씩 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형님은 장갑을 2겹 끼고 양념을 조금 묻혀 만지작거렸습니다. 잠시 후 손을 멈추고 장갑을 내려다봤습니다. 장갑 하나 더 껴야겠다. 3겹을 끼더니 손을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배추를 만지작거리기만 했습니다. 양념이 묻을까봐 살짝살짝만 만졌습니다.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 내일 망가지면 다시 해야 하는데 예약 잡기도 힘들어. 아가씨는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가끔 배추 하나를 만지작거리다가 다시 핸드폰을 봤습니다. 올케 언니, 이거 SNS에 올려도 돼요? 우리 집 김장 풍경? 그래, 올려. 근데 일 좀 하면서 올려. 네, 지금 할게요. 하지만 아가씨는 여전히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 벌써 3시네. 나의 학원 데려다 줘야 하는데. 시간 진짜 빠르다. 시간이 빠른 게 아니라 일을 안 해서 시간이 빨리 간 것이었습니다. 올케 언니, 나 먼저 갈게요. 미안해요. 다음엔 더 일찍 올게요. 1시간도 제대로 안 하고 벌써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 아가씨. 언니들 나간다. 다음에 봐. 아가씨가 떠나자 마당은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큰 형님과 둘째 형님은 여전히 돗자리에 앉아 천천히 배추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올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글쎄요. 오늘 안에 다 하려면 저녁 6시는 돼야 할 것 같아요. 6시까지? 그럼 3시간이나 더 해야 하네. 네, 그래도 셋이서 하니까 금방 끝날 거예요. 셋이서 한다는 말. 하지만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저 혼자였습니다. 큰 형님은 10분에 한 포기, 둘째 형님은 20분에 한 포기, 저는 1분에 한 포기. 계산해 보니 제가 전체의 90%를 하고 있었습니다. 올케, 우리 좀 쉬었다가 하자. 너무 힘들어. 그래요, 쉬세요. 전 계속할게요. 미안해, 올케. 우리가 좀 약해서. 약한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이 갑자기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보,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왔어. 약속이 갑자기 미뤄져서 남편이 마당으로 들어서더니 멈칫했습니다. 제가 소금물 속에 손을 담근 채 허리를 펴지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돗자리에 앉아서 쉬고 있는 큰 누나와 둘째 누나를 번갈아 봤습니다. 이 시간 동안 이걸 다 혼자 했어? 아니야. 누나들도 좀 하셨어. 지금은 잠깐 쉬는 중이야. 거짓말이었습니다. 또 입이 먼저 나가버렸습니다. 그때 큰 형님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 셋째 왔어? 오랜만이네. 둘째 형님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고기 남은 거 있어. 들어와서 먹어. 차가워졌지만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돼. 남편의 눈이 큰 누나들과 저를 번갈아 움직였습니다.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여보, 손 좀 보여줘. 제가 숨기듯 감싸고 있던 손을 남편이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손가락은 붓고 푸르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살갗은 여기저기 갈라져 있었고 손톱 밑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화상 같은 자국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김장하면 당연히 되는 거야? 며느리들 다 이래요. 다들 이만큼은 하잖아요. 큰 누나 손은? 둘째 누나 손은? 남편이 큰 누나들을 돌아봤습니다. 큰 형님과 둘째 형님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놓지 않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집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뒷마당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열린 창문 너머로 큰 누나와 둘째 누나가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큰 누나의 목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힘들어 죽겠네. 허리 진짜 아파. 언니도? 나도 허리 아파. 그래도 우리 좀만 더 버티자. 응. 엄마 오기 전에 우리 목 김치 먼저 챙기자. 매년 그러던 대로. 둘째 누나가 맞장구 쳤습니다. 응, 언니. 어차피 올케가 다 담글 건데 뭐. 우리가 한 척만 하면 되지. 맞아. 올케가 손이 빨라서 얼마나 다행이야. 우리까지 힘들게 할 필요 없잖아. 그러게. 올케 없으면 누가 이걸 다 해. 정말 고마운 사람이야. 고맙다는 말. 하지만 그 고마움을 당사자에게는 한 번도 말하지 않은 고마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 올케는 원래 그런 일 하는 사람이니까. 맞아. 올케는 이런 일에 재능이 있어. 우리는 솔직히 이런 일 잘 못하잖아.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둘째 누나가 말했습니다. 근데 올케 손 봤어? 완전 아줌마 손이던데. 그러게. 나 진짜 놀랐어. 손이 저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구나 싶었어. 우리는 절대 저렇게 되면 안 돼. 나 오늘도 핸드크림 3번 발랐어. 나도. 12만 원짜리 네일인데 망가지면 어떡해. 이거 다시 하려면 또 돈 들고. 그러니까. 올케는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 편하긴 하겠다. 맞아. 우리처럼 손 관리하는 사람은 이런 일 못해. 남편의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참았습니다. 더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큰 누나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올해 김치 잘 됐으면 좋겠다. 작년 거 진짜 맛있었거든. 맞아. 우리 집에 가져간 거 금방 다 먹었어. 올케가 정성껏 담가서 그런가 봐. 정성껏이 아니라 혼자 다 해서 그렇지 뭐. 맞아. 우리는 그냥 사진만 찍으면 되고. SNS 반응 좋더라. 다들 부러워하던데. 우리 집 김장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우리가 뭘 열심히 했다고. 올케가 다 한 건데. 그래도 우리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 우리가 없으면 올케 혼자 어떻게 해. 남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큰 누나가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셋째,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남편은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큰 누나, 둘째 누나. 방금 하신 말씀 제가 다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뭘 들었는데? 제 아내가 손이 빨라서 다행이라고 하셨죠?
원래 그런 일 하는 사람이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제 아내 손이 완전 아줌마 손이라고 하셨죠? 큰 누나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건 그냥 한 소리야. 농담이었어. 농담이요?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제 아내 손 보셨어요? 그게 농담으로 넘길 수 있는 손입니까? 그리고 원래 그런 일 하는 사람이라고요? 제 아내가 원래 어떤 일 하는 사람인데요? 둘째 누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 더욱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큰 누나, 둘째 누나가 한 일이 뭡니까? 11시에 와서 사진 찍고 고기 먹고 배추 몇 포기 만지작거리신 게 전부 아닙니까? 그게 도와준 겁니까? 제 아내는 새벽 2시부터 지금까지 13시간 동안 일하고 있습니다. 배추 280포기를 혼자 절였습니다. 마늘 100통을 혼자 까고 생강을 갈고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큰 누나, 둘째 누나는 뭐 하셨습니까? 커피 마시고 사진 찍고 고기 먹고 돗자리에 앉아 쉬셨죠? 큰 누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우리도 했어. 배추도 담갔고. 몇 포기요? 그게 큰 누나는 10포기, 둘째 누나는 5포기 하셨죠? 제 아내는 265포기 했습니다. 그게 같이 한 겁니까? 둘째 누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온 거잖아. 안 오는 것보다는 낫지. 남편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안 오시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안 오셨으면 제 아내가 기대를 안 했을 테니까요. 오신다고 해놓고 늦게 오시고 와서도 일은 안 하시고 제 아내만 혼자 일하게 만드시니까요. 그리고 뒤에서 제 아내 손을 보고 놀리시니까요. 시어머니가 마당으로 나오셨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남편이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김장은 누구 김장입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집안 김치지. 종가 김장이지. 다 같이 먹는 김장이라면서요. 그럼 다 같이 담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매년 제 아내 혼자 이렇게 되는 겁니까? 큰 누나, 둘째 누나, 막내는 왜 일을 안 합니까? 허리 아프고 손톱 비싸고 학원 바쁘다는 핑계만 대고 왜 제 아내만 혼자 합니까? 시아버지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컸습니다. 야, 이놈아, 며느리가 좀 고생하는 게 당연한 거지. 우리 때는 말도 못 꺼냈다. 내 어머니도 다 했어. 남편이 시아버지를 똑바로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요, 아버지. 어머니가 힘들었으면 제 아내 세대에는 다르게 하셨어야죠. 똑같이 힘들게 하는 게 전통입니까? 아버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을 망가뜨리는 게 맞습니까? 제 아내 손 좀 보십시오. 이게 정상입니까? 시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 자식이 지금 부모한테. 남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제 아내는 이 집 머슴이 아닙니다. 며느리도 사람입니다. 손이 부서지도록 일해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당연하다는 말만 들으며 18년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만하셔야죠. 남편은 천천히 김장통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모두가 남편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남편은 가장 큰 김장통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남편은 가장 큰 김장통 손잡이를 천천히 잡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큰아들,
장난치지 말고 내려놔. 그거 엎으면 올 겨울 김치 없다. 남편이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김치가 제 아내보다 중요하십니까? 그게 무슨, 이 김치 때문에 제 아내 손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 김치 때문에 제 아내는 18년 동안 매년 겨울마다 아파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김치가 더 중요하십니까?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은 김장통을 조금 들어 올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야, 이 자식아, 정말 엎을 거야? 내 애들 먹을 김치는 어디서 나게? 남편이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애들은 이 집에서 나오는 김치 말고도 먹을 게 많이 있습니다. 마트에도 김치 있고 우리가 직접 담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 손이 망가지면 대신해 줄 손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 제게는 김치보다 제 아내가 1000배, 10,000배 더 소중합니다. 큰 누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야, 셋째, 진정해. 우리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러니까 그 통 내려놔. 남편이 큰 누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큰 누나, 진짜로 미안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큰 누나가 이 김치 전부 다 담가보세요. 새벽 2시부터 밤 6시까지 혼자 담가보세요. 그러고 나서도 이 김치가 아깝다고 말할 수 있으면 그때 다시 말씀하세요. 둘째 누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김치까지 다 버리면 어떡해. 우리도 먹을 거 있어야지. 남편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김치라고요? 큰 누나, 둘째 누나 김치면 직접 담그셔야죠. 제 아내 혼자 담근 김치를 우리 김치라고 부르지 마세요. 12만 원짜리 내일 하실 돈이면 김치 사드실 수 있을 겁니다. 둘째 누나가 자기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남편은 계속 말했습니다. 제 아내는 18년 동안 한 번도 네일 한 적 없습니다. 핸드크림도 제대로 못 발랐습니다. 왜냐하면 손이 이렇게 망가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큰 누나, 둘째 누나는 제 아내 손은 아줌마 손이라고 놀리셨죠? 그게 가족입니까? 둘째 누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김치를 엎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전통이고 예의야. 남편이 시아버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전통이요? 아버지, 전통이 한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라면 그 전통은 바뀌어야 합니다. 예의요? 제 아내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하는 게 예의입니까? 제 아내 손이 이렇게 될 때까지 당연하다고만 하는 게 예의입니까? 아버지, 진짜 예의는 가족을 사람으로 대하는 겁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사람으로 대해 주십시오. 그 순간 남편이 김장통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쿵! 김장통이 뒤집히는 소리와 함께 마당 바닥에는 양념과 배추가 한 덩어리로 엉켜 떨어졌습니다. 붉은 김칫국물이 하얀 땅을 뒤덮었습니다. 배추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마늘과 생강이 흩어졌습니다. 고춧가루가 공기 중에 날렸습니다. 큰 누나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야, 미쳤어. 진짜로 엎었어. 둘째 누나가 옷에 튄 김칫국물을 보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우리 김치까지 다 버리면 어떡해. 이거 다시 못 담가. 내 옷에 다 튀었잖아. 이거 어떡해.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김치가 다. 시아버지가 남편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이 자식아, 넌 이제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마.
남편은 흔들림 없이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아버지. 발 들이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제 아내를 사람으로 대해주시면 그때는 다시 오겠습니다. 제 아내한테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면 그때는 다시 오겠습니다. 제 아내가 원할 때만 김치를 담그게 해주시면 그때는 다시 오겠습니다. 시아버지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그럼 너희는 올해부터 김장 안 하겠단 소리냐? 제사도 명절도 다 내팽개치겠다는 거냐? 남편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아버지. 저는 제사도 지낼 겁니다. 명절에도 찾아오겠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를 일하는 사람으로만 부르시면 그땐 오지 않겠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사람으로 대해주시면 그때는 옵니다. 마당에는 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쏟아진 김치만이 바닥에 널려 있었습니다. 큰 누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김치 어떡해? 남편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큰 누나, 직접 담그세요. 새벽 2시부터 혼자 담가보세요. 그럼 제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실 겁니다. 둘째 누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심하게 했어? 네,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김치 국물이 튄 앞치마를 쥐고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미정아.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18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었습니다. 내 손, 언제부터 저렇게 됐냐? 처음부터요, 어머니. 처음 김장하던 그 해부터요. 제가 말을 안 해서 못 보셨겠죠. 아니면 보셨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요. 시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래. 그래도 말은 했어야지. 내가 너무 무심했구나. 아니, 무심한 게 아니라 당연하다고 생각했구나. 미안하다, 미정아. 저는 그제야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18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미안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미안하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도 옛날에 시집살이 할 때 너랑 똑같았어. 그런데 내가 그걸 잊어버렸구나. 내가 당한 고통을 너한테도 똑같이 시킨 거구나.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다르게 할게. 너 혼자 하게 하지 않을게. 큰 형님과 둘째 형님도 다가왔습니다. 옳게. 미안해. 우리가 너무 심했어. 옳게 손. 진짜 몰랐어. 아니, 보고도 모른 척한 거겠지. 우리도 이제부터는 제대로 도울게. 그만해, 여보. 이제 됐어. 여기까지만 하자. 남편이 제게 다가와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아니, 여보. 이제야 시작이야. 남편은 남은 김장통들을 하나씩 가리켰습니다. 온 가족이 다 같이 손을 넣어서 하시든지 아니면 각자 집에서 필요한 만큼만 담그시든지 하세요. 그리고 제 아내 손은 이제 여기서 빼겠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제 아내 혼자 김장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내 말이 맞다. 내가 너무 옛날 생각만 한 것 같구나. 미안하다, 며느라. 저는 그제야 처음으로 시아버지한테서 미안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날 누군가는 김치가 아깝다고 했고
누군가는 체면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시간이 처음으로 멈춰선 날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희는 여전히 김장을 합니다. 단 50포기만 합니다. 우리 네 식구 먹을 것과 친정 부모님 드릴 것,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남편은 제 손이 조금이라도 붓는 날이면 칼도 잡지 못하게 합니다. 아이들은 엄마 김치는 우리가 도와서 만드는 거라고 말합니다. 네 식구가 함께 웃으며 담그는 김치는 그 어떤 김치보다 맛있습니다. 시댁에서는 올해 각자 집에서 김장을 했다고 합니다. 큰 형님은 처음으로 직접 담가보고 나서 전화를 했습니다. 올케, 이거 진짜 힘들구나. 미안했어. 둘째 형님은 내일을 포기하고 김장을 했다고 합니다. 올케, 나 내일 안 하고 김장했어. 손 진짜 아프더라. 내가 매년 이걸 혼자 했다니. 아가씨는 남편한테 도움을 청했습니다. 오빠, 김장 어떻게 해? 올케 언니한테 물어봐도 돼? 시어머니는 올해 김장을 하시면서 처음으로 딸들한테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얘들아, 제대로 해. 며느리가 매년 이걸 혼자 했으니 우리가 얼마나 미안한 일을 한 건지 알겠냐? 가끔 시댁에서 전화가 옵니다. 올해 김장은 어떻게 할 거냐는 말 대신 우리도 같이 하자는 말이 조금씩 섞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직 그 집 김장에 다시 가겠다고 대답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진짜 가족은 한 사람의 희생 위에 서 있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큰 며느리니까 당연하다는 말보다 힘들지, 같이 하자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알게 됐습니다. 18년 동안 저는 당연하다는 말에 제 아픔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김장통이 뒤집히면서 제 인생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손은 여전히 거칠지만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을 때 김치를 담급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당연하니까라는 말에 혼자 모든 걸 짊어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당신의 손도, 당신의 인생도 누군가의 체면을 위해 마구 써버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요. 큰 며느리니까, 맏며느리니까, 여자니까, 그런 말들로 당신의 아픔을 당연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당신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손도 아껴져야 하고 당신의 마음도 위로받아야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혼자 참고 견디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말해보세요. 힘들다고, 아프다고, 이제는 못하겠다고.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도 당연하다는 말에서 벗어나십시오. 당신의 손을 아껴주십시오. 당신의 인생을 사랑해 주십시오. 그것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당연함 속에서 고생하고 계실 모든 분들께 이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